안녕하세요. 드림포워드 코치 연희 인사드립니다. 평상시에 직관을 믿고 따르시는 편인가요? 직관이 알려주는 무언가를 큰 행동을 취했는데 그 결과가 기대하고 예상했던 것과 달라서 실망하신 적이 있나요? 그러시다면 오늘 제가 하는 얘기가 굉장히 와닿을 거예요. 저는 직관의 왕팬으로서 직관이 이끄는 삶을 살자 이렇게 주장하는 사람인데요. 그동안 제가 몇 편에 걸쳐서 많은 분들이 직관을 이끄는 삶을 살고 싶어도 잘 못 살까 관련해서 제가 몇 가지 말씀을 드렸어요. 우리가 직관을 잘 못 듣는 가장 큰 이유는 평상시에 자신의 에너지 상태, 스트레스에 쌓여있고 두려움과 걱정 이런 것들이 많아서 직관에 에너지가 들어오지 못하는 경우, 그게 가장 흔한 경우고요. 두 번째는 설사 직관의 소리가 우리에게 들어온다 해도 많은 분들이 직관에 대한 환상을 갖고 있어서 직관이 딱 눈앞에 있는데도 알아보지 못하는 경우. 오늘은 그 세 번째 말씀을 드릴게요. 세 번째는 약간 진도가 나가신 분들에게 해당하는 이야기입니다. 즉, 평상시에 직관의 소리를 잘 믿고 알아보고 대담한 행동도 하시는 분들이에요. 그런데 그런 분들이 직관의 소리를 따라서 어떤 행동을 했을 때 그 결과에 대한 환상을 갖는 겁니다. 결과가 뭔가 거대하고 확실하고 또 즉각적으로 뭔가 내가 기대하는 그 모습을 띄어야 된다고 생각하는 환상. 그 환상 때문에 자기가 원했던 결과가 안 나오면 이거 뭐야, 나 직관이라고 믿고 했는데 이거 잘못됐네. 이거 직관 믿으면 안 되겠어. 그러면서 직관을 믿고 따르면서 사는 삶 자체에 대한 의구심을 갖고 회의를 가지면서 그냥 나 이제부터 직관 따라하지 않을래 돌아가는 거예요. 이것을 잘 대변해주는 비유가 있어요. 여러분이 어딘가 잘 모르는 곳에 가기 위해서 지금 차를 타고 운전을 할 때 내비에다가 자기의 목적지를 집어넣죠. 그 목적지를 집어넣고 어떻게 하나요? 내비가 한 스텝 한 스텝 알려주죠. 100m 전방으로 직진하세요. 100m 갔을 때 여기 신호등 앞에서 우회전하십시오. 300m 더 가십시오. 그러고서 좌회전하세요. 이런 식으로 알려주죠. 그러면 우리가 이렇게 짝짝짝짝짝 가는 거예요. 그렇게 가다 보면 부산까지도 갈 수가 있어요. 그런데 우리가 이렇게 갈 때 100m 가라고 해서 갔어요. 100m 갔으면 100m 간 다음에 바로 부산이 보이나요? 바다 냄새가 나나요? 전혀 관련이 없죠. 그냥 100m 가려니까 지금 자신이 서울에서 출발을 했다. 그러면 아직도 우리 동네 어딘가에서 지금 가 있는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이 이렇게 갔는데 부산의 냄새가 나지 않는다 그래서 이거 뭐야? 이거 내비가 잘못 가르쳐주는 거 아니야? 그래서 막 화를 내면서 돌아서서 자기 집으로 돌아가나요? 아니죠. 그냥 믿고 가는 거예요. 100m 가랬으니까 100m 왔고 좌회전 하라니까 좌회전하고 그러다가 보면 어떻게 되죠? 부산까지 가게 되는 겁니다. 우리 삶에서 직관이 하는 역할이 바로 그거예요. 우리가 이 삶에 올 때 우리 영혼이 원하는 뭔가 삶에서 이루고자 하는 목표가 있어요. 그 목표는 우리가 흔히 생각하는 돈을 얼만큼 벌어야지 아주 유명한 사람이 돼서 역사에 남는 인물이 될 거야 이런 정도가 아니라 영혼이 원하는 굉장히 깊은 우리 삶의 과제가 있고 목표가 있어요. 그것이 내비게이션에 있는 거예요. 그러면 거기에 따라서 우리의 직관을 통해서 이렇게 오른쪽으로 가십시오. 직진하십시오. 300m 가세요. 이런 게 알려주는 게 바로 직관의 역할이에요. 그래서 그냥 가서 그때 가다가 뭔가 특별하게 내가 생각하는 이거 100m 가랬으니까 가면은 뭔가 보석을 발견할 거야. 이런 생각을 하는 것이 아니라 그냥 가라면 가는 거예요. 그렇게 가다 보면 어느새 내가 내 영혼이 원했던 방향에 도착하게 되어 있거든요. 그런 마음으로 직관을 믿고 가는 거예요. 그런데 많은 분들이 직관이 뭔가 알려주면 즉각적으로 100m 갔는데 바로 그 앞에서 뭔가 막 팡파레가 막 울리면서 아니면 하늘에서 막 그 축하 목소리가 들리면서 커다란 결과가 바로 눈앞에 보여야 된다고 생각해서 그렇지 않을 경우에 그 직관의 소리를 의심하고 내비게이션으로 다시 돌아가자면 그냥 자기 집으로 돌아가는 거예요, 자꾸. 그래서 이런 오류를 좀 피하면서
직관의 소리를 잘 믿고 따르기 위해서 어떠한 자세로 하면 좋은지 제가 3가지를 좀 더 구체적으로 말씀을 드려볼게요. 이런 상황에서. 첫 번째, 직관의 소리를 따르고 나서 뭔가 휘황찬란한 결과를 기대하지 말라. 오히려 작은 변화에서 오는, 그러니까 100m 왔으면 100m 온 거에 만족하는 자세를 견지하는 겁니다. 예를 들어서요, 어느 날 아침에 일어났는데 밖에서 산책을 하고 싶은 어떤 충동이 일어났단 말이에요. 그러면 이게 평상시랑 달리 오늘 굉장히 당기네 몸이 산책을 하고 싶네 하면서 평소에 직관에 대해서 관심이 많은 분이라면 오늘 산책을 하면 뭔가 굉장히 좋은 일이 생길 것 같아 하고 나갈 수 있어요. 나가면서 혹시 누군가 귀인을 만날까? 아니면 100만 원짜리 수표라도 줍는 걸까? 막 이런 기대를 하는 거예요. 그러고 나가서 산책을 쭉 하면서 계속 뭐가 있을까? 막 이런 마음으로 이제 걸어요. 그러는데 아무것도 없어요. 그래서 집에 그냥 돌아오면 막 화가 나는 거죠. 그쵸? 근데 그 순간에 일어나서 산책을 하란 거는 그 순간에 우리 몸이 산책을 했을 때 오늘 하루를 좀 더 즐겁고 활달하게 에너지가 차서 살 수 있도록 도와주는 계기가 될 수 있어요. 그런데 그게 아니라 이것을 따르면 뭔가 큰 게 있어야 된다는 그런 기대감 때문에 돌아와서 오히려 그 산책으로 인해서 기분이 좋아지고 상쾌해진 그 효과를 삭제해버리는 거잖아요. 그쵸? 그래서 이렇게 작은 것에서 오는 그 의미 자체를 인지할 수 있는, 눈을 뜨고 마음을 열고 그것을 바로 있는 그대로 인지하는 그런 자세가 필요합니다. 두 번째, 직관에 따라서 무언가 행동을 했을 때 예측 가능한 상식적인 결과를 기대하지 말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무언가에 응시하고 응모하고 접수하고 이러면 우리가 항상 원하는 결과는 무엇이죠? 합격하는 거, 당첨되는 거. 우리가 설사 직관에 따라서 이런 것을 했다 해도 그 결과가 딱 예측 가능한 상식적인 그 결과가 나오는 것은 아니에요. 예를 들어볼게요. 제가 2012년에 한국에서 잠깐 살면서 근무를 했었는데 한국장학재단에서 운영하는 대학생 멘토링에 제가 멘토로서 참여를 했어요. 멘토만 해도 한 300명 이상이 되었고 각 멘토마다 한 10명 정도 학생을 그룹으로 메어져서 멘토링을 1년에 걸쳐서 하는 그런 굉장히 좋은 프로그램이었는데 저와 인연이 된 그 10명의 학생들과 제가 너무나 기쁘게 정말 신명이 나서 1년 동안 했는데요. 거의 마무리할 쯤에 돼서 장학재단에서 공고가 나왔어요. 지난 1년간의 멘토링 활동을 스토리를 만들어서 제출을 하면 우수한 팀을 뽑겠다 이런 거였어요. 제가 그것을 딱 보는 순간 갑자기 필을 받았어요. 이거 해야겠다. 이거 하면은 뭔가 잘 될 것 같아. 그런 느낌이 강하게 왔어요. 한마디로 직관의 소리를 들은 거죠. 그래서 이거 우리 응모해보자 해가지고 학생들이 그 스토리북을 만들었어요. 제가 그 스토리북을 이제 제출하기 전에 딱 봤는데 이거는 정말 대박. 이렇게 잘했으면은 우리 당연히 상 받을 거야 이러면서 정말 기쁜 마음으로 딱 제출을 했어요. 진짜로 마음에 이건 될 거야. 대박이야. 이거 안 되면 안 돼. 이런 마음을 가지고 냈어요. 그랬는데 결과는 어땠을까요? 저희가 아무런 상도 못 받았어요. 저는 대상을 받을 줄 알았는데 아무것도 못 받았어요. 그렇다면 제가 그 직관의 소리를 잘못 들은 걸까요? 저는 그렇게 생각하지 않아요. 10년이 지나서 이렇게 돌이켜보면은요, 저에게 중요한 것은 그 상 자체는 사실 그렇게 중요한 게 아니었어요. 중요한 건 뭐였냐면, 그 학생들과 우리가 거쳐온 과정, 우리가 어떻게 성장했는지를 기록한 그 스토리북을 만드는 것이 바로 저희들에게는 굉장히 의미가 있는 것이었어요. 그 스토리북 지금도 제가 소중하게 간직하고 있고 지금도 보면서 와 정말 우리가 그때 값어치 있는 1년을 함께 했구나. 우리가 이만큼 성장했구나. 그런 기록이거든요. 그런데 그 직관이 이것을 응시하라는 그런 동기부여를 준 거예요. 그런 동기부여가 없이 만약에 그냥 이거 기록해봐 그러면 저희가 그렇게 열심히 했을까요?
않았겠죠? 그런데 그런 어떤 이것을 응시할 거라는 그런 어떤 직관의 그 끌림에 의해서 그것을 동기유발로 하다 보니까 저희가 굉장히 열심히 이걸 스토리북을 만든 거예요. 정말 창의적이면서도 깊이 있게. 그래서 그렇게 훌륭한 스토리북을 만들어졌고 또 저희들에게는 굉장히 그 값어치 있는 추억의 산물이 된 거거든요. 이렇게 우리가 직관을 따라서 무언가에 응시하고 응모하고 지원하고 했을 때 그 결과가 꼭 반드시 직선적으로 당첨되고 당선되고 합격하고 이래야 된다는 생각을 벗어날 때 진정으로 이 과정에서 직관이 우리에게 주고자 하는 그 선물을 제대로 받을 수가 있답니다. 세 번째로 직관을 따라서 어떤 행동을 하고 나서 가지면 좋은 자세는요. 장기적인 자세, 장기적으로 바라보는 관점. 이렇게 직관을 통해서 무언가를 하고 나면 우리가 단기적으로, 즉각적으로 뭔가 자신이 기대한 결과가 나오기를 바라죠. 그런데 그거는 우리의 작은 자아, 에고가 항상 원하는 거예요. 마음이 조급하기 때문에 빠른 시일 안에 뭔가 팍 결과가 나오기를 바라죠. 그런데 우리의 큰 자아는 항상 인생을 길고 큰 안목으로 바라본답니다. 이렇게 길고 큰 안목으로 바라볼 때 늦게 가는 것 같지만 실제로는 빨리 가게 되어 있어요. 제가 또 개인적인 예를 들어보자면 2014년에 제가 부모님이 거주할 수 있도록 집을 하나 구매를 했어요. 경기도 화남시에 있는 작은 일반 주택 하나를 샀는데요. 그때 저는 미국에 있었고 언니들이 집을 보러 다녔어요. 언니들이 이 집을 보고 나서 저한테 이 집이 이러이러한 점이 있는데 좋을 것 같다 말을 했어요. 근데 저희가 정말 그 말을 들었을 때 굉장히 느낌이 오더라고요. 직관적으로 이 집을 사야겠다. 그래서 고민하지 않고 바로 그날 진행을 해서 지금 이제 부모님이 살고 계세요. 근데 여러분들 다 기억하시겠지만 2017, 18, 19년 이때 해서 한국의 집값이 진짜 미친 듯이 날뛰면서 오른 적이 있어요. 그렇죠? 기억하시죠? 근데 그때 아파트 값이 특히나 많이 올랐어요. 반면에 일반 주택은 그만큼 뛰지를 않았어요. 그래서 저희 아빠가 굉장히 속상해 하셨어요. 아유, 네가 그때 아파트를 샀어야 되는데 괜히 이 집 사서 그냥 집값도 안 오르고 어쩌냐 하면서 아빠가 괜히 미안해 하시고 이렇게 말씀을 하셨는데 그 상황에서 많은 분들이 이렇게 생각할 수 있어요. 직관을 따랐는데 왜 집값이 안 오르고 아파트 값만 오르는 거지? 이거는 직관 잘못 알아들은 거야. 그러면서 이거 직관 따라 하는 거 진짜 쓸모없어. 이렇게 생각하실 수 있죠? 근데 저는 그런 생각을 전혀 하지 않았어요. 왜냐면 일단은 부모님이 지금도 살고 계시잖아요. 어차피 제가 그때 바로 팔려고 한 것도 아니었기 때문에 그 집값이 올랐던 것은 아무 의미가 없어요. 사실 그 당시에. 두 번째로는 부모님이 그 집에 삶으로 해서 굉장히 도움이 된 게 많이 있어요. 다른 아파트에 살았다면 받을 수 없었던 여러 가지 혜택이 있거든요. 저는 그것이 더 의미가 있어서 직관이 가장 이 순간에 나에게 그리고 부모님에게 필요한 것을 잘 알려줬다 이 생각을 하게 됐거든요. 그래서 이렇게 단기적으로 집값이 올랐는데 빨리 그걸 했어야 되는데 뭐 이런 생각이 아니라 장기적인 관점에서 이 직관이 알려준 것이 나에게 무슨 의미가 있나 바라보는 훈련을 하는 것도 되게 좋습니다. 네, 여러분 오늘 이야기한 거 도움이 됐기를 바라고요. 다음에 좀 더 또 직관에 대해서 많은 이야기 나눠보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라이프 코치 최연희였습니다. 좋아요, 구독, 그리고 공유하기 기억하세요.